결과를 다양한 아이오닉 리퀴드에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계산 또는 예측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이 아이오닉 리퀴드에 대한 간략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연구하게 된 배경,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시행한 실험과 그리고 적용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모델과 실험 데이터들 간의 비교, 계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아이오닉 리퀴드, 이온성 액체는 보통 양이온과 음이온으로만 구성된 유기염으로서 보통 상온에서 액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이게 맨 처음에 개발된 것은 대략 한 1940년경에 합성이 이루어졌지만은 당시에 그리고서 한 1990년 중반까지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물에 대해서 흡수성이 덜하고 그리고 비교적 안정한 이미다듐과 파이리듐 계열의 아이오닉 리퀴드가 개발되면서 많은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실험 대상 물질로서는 이 이미다듐 계열에서 이 R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알킬 이 부분을 H부터 핵실까지 실험 결과와 그리고 계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된 음이온은 PF6, BF4 그리고 디스트리플로로메틸 서툴린 아마이드 계열의 세 가지 음이온 계열을 이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의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물성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이오닉 리퀴드에 대한 어떠한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오닉 리퀴드가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거의 베이퍼 프레셔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어떠한 화학 공정상에서의 그런 반응 용매로서 손실되는 양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액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콜라 또는 너콜라 같은 어떤 다양한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상당히 탁월한 용매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화학 공정들에 있어서 기존의 유기 용매들의 대체 물질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와 같이 이런 양이온에 있는 양이온 자체나 또는 양이온에 붙어있는 알킬드 또는 음이온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아이오닉 리퀴드를 이용을 한 적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용매를 이용한 또는 촉매를 이용한 공정들에 있어서 거의 모든 공정들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돼서 훨씬 더 좋은 반응 속도라든지 또는 선택성 등에 있어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1990년 중반 이후의 논문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어떤 전지에 있어서의 전해질 또는 또 상당히 열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윤활유로서도 사용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물리 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게 되면은 브레네케 그룹의 미국에 있는 브레네케 그룹에서 보면은 이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건 이 아이오닉 리퀴드가 그 이산화탄소와 함께 밖으로 빠져나오는가를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아이오닉 리퀴드가 베이퍼 프레셔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산화탄소와 함께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오닉 리퀴드가 이산화탄소와 보면은 상당히 친화성이 큰데 보통 저희가 물에 대해서 100바의 경우에 보면은 상온에서 대략 한 0.03몰 프랙션 정도의
용해도를 보이는 데 비하여 이 아이언 리퀴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한 0.6몰 이상의 보통의 아이언 리퀴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아이언 리퀴드들이 대략 0.6몰 이상의 상당히 높은 용해도를 보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결국은 또 겪은 이러한 이산화탄소, 초인계 이산화탄소와 같이 이용을 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있고 그리고 그 반응, 이 아이언 리퀴드 상에서 반응을 시키고 나서 프로덕트를 같이 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러니까 같이 어떤 연속 공정을 통해서 하는 공정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구된 주제들이 보면은 주로 반응 용매 또는 반응 촉매로서의 관점으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제시가 될 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이러한 페이즈 이퀄리브리아 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실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자 했고, 특히 이산화탄소에 관심을 두었고, 그리고 역시 저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는데, 상태 방정식을 통한 모델링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저희는 이 이산화탄소와 다양한 아이언 리퀴드의 상태형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되고 있는 NLF 이론의 어떤 그룹 기여 방식의 버전을 통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이온 계열은 197, 3매칠, 이미다졸륨 계열, 그쪽 이미다졸륨 계열의 양이온과 그리고 TF6, BF4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스크리플로로 매칠 서플의 아마이드 이쪽은 TF2N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는 지금 국내에서 시프리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았고, 순도는 99% 이상으로서 물의 양이 상당히 이산화탄소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100ppm 이하로서 상당히 외국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치료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이언 리퀴드가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할 때 어떤 그 몰라볼륨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그러니까 증가를 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흡착 실험에서의 그러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실험 수행을 하였고, 사용되는 온도계 레큐레시는 0.02켈빈, 그리고 압력계는 0.02바, 그리고 이러한 에러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측정한 실험 데이터는 0.002 몰 프랙션 이하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서 추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험은 이 이산화탄소 본배에서 저희가 이 이퀄리브리엄 돌입시킨 뒤에 2번에 이제 저희가 정량된, 그러니까 부피를 지금 알고 있는 레저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이 레저버에서 어떤 PT, 그러니까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들어간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을 하고 요 밸브를 열어 주고서는 이 아이언 리퀴드가 들어있는 셀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을 때 이제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령 저희가 25도씨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떤 압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압력이 줄어든 양, 그 양의 줄어든 양을 어떤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감소한 만큼의 양이 아이언 리퀴드에 용해되었다고 분해된 값으로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다졸륨 계열에 대해서는 부칠, 에칠, 그리고 핵실, 그리고 음이온에 대해서는 TF6, BF4, 그리고 TF2N 계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TF2N의 계열이 상당히 용해도가 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PF6 계열이 BF4 계열에 비해서는 더 큰 용해도를 가짐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이게 숫자로서 나와서 좀 보시기가 한데, 이제 뒤에서 그래프로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또 양면에 붙어 있는 이 알뜰기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면은 BF4의 계열에서 보면은 이 알뜰기가 긴 경우에 대해서 보면은 훨씬 더 용해도가 큼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얻은 실험 데이터와 그리고 몇 가지 발표된 실험, 그러니까 문헌치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모델은 이제 Non-Linear Displaced Hydrodynamic Theory로서 이것은 이제 유성식 박사님이 맨 처음에 제안을 한 모델로서 그 이후에 저희 연구실과 그리고 유기품 선생님 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바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비교적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로서는 에너지와 사이즈 파라미터 두 가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식은 저희가 워킹 이퀘이션으로서는 압력과 케미컬 포텐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순수 성분 파라미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즈 파라미터 이 RI 값과 그리고 이 입실론 IJ라는 이러한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로 하는데 그룹 버전에 있어서는 바이너리 파라미터는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각 그룹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 RI와 입실론 IJ는 각각의 입실론 QR 그리고 RQ로서 주어지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파라미터들에 대한 이 온도 유전성은 다음과 같이 KI랑 폼으로서 주어지고 이 그룹으로서 일단은 제가 이 아이오닉들을 이제 그룹으로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예로서 이제 197,3매치 이미다듐 페타플로로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양이온인 경우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이미다듐과 그리고 두 개의 메칠 그룹 그리고 세 개의 에칠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은 역시 이러한 PF6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다른 아이오닉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역시 이산화탄소 역시 하나의 그룹으로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룹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그룹 파라미터들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메칠 그리고 에칠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알칸 계열의 VLE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그룹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구하였고 구와 메칠과 에칠 그룹의 을 이용을 하고 다음에 아이오닉키드에 필요로 하는 이미다듐린과 그리고 원아이온들의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오닉키드의 덴시티 데이터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력인 경우에 있어서는 베이퍼 프레셔는 지금 거의 존재를 하지 않고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의 마이너스 5은 바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히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이러한 이미다듐 그리고 원아이온 또 메칠 에칠 그룹들의 데이터는 먼저 일단 카본 다이옥사이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PVT 데이터를 이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유성식 박사님의 논문에 있는 값을 전환을 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와 이러한 모든 그룹들 간의 인터랙션 파라미터 또는 인터랙션 파라미터는 지금 얻은 실험 데이터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헌치들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안 결과적으로 각 그룹에 대한 사이즈 파라미터의 값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역시 그리고 에너지 파라미터는 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전체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아이오닉키드의 그러니까 이미다듐
링과 그리고 언아이언을 피팅을 할 때 이러한 덴시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 실험 데이터 자체가 보면은 대략 한 1.5에서 한 2% 정도의 지금 오차를 갖고 있는데 저희 계산 결과는 보면 한 0.10%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BMI PF6 이것은 이제 앤서니 이쪽이 브레네트 그룹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것은 대략 대략 12만 정도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최소는 지금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이게 1.2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는 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BMI PF6 결국은 요 이미다졸륨과 그리고 언아이온과 이산화탄소를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대략 1.2메가 정도의 데이터와 그리고 10메가파스칼 정도의 데이터 두 가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중압 영역과 그리고 고압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예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블렌차드 등의 데이터가 사실 이 압력의 영역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313.15켈빈과 353.15켈빈 두 가지의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353.15켈빈이 이 캠프의 데이터는 이쪽에 영역에 걸쳐 있는 반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쪽 영역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국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피팅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모델링이 제대로 수행을 될 수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실험적으로 이제 헬리컨스턴트 물론 이게 비교적 농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헬리컨스턴트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비교했을 때 보면은 비교적 블렌차드에 비하면 앤서니와 캠스가 비슷하고 해서는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BMI BF4에 대해서 비교적 저압의 영역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전에 저희가 이 알필 체인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알필 체인이 커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비교적 그 알필 체인이 짧은 경우에 비하면은 긴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대략 100바 영역까지 계산을 한 결과인데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어떤 경향성은 잘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는 이렇게 까맣게 색을 넣은 것은 이제 저희가 예측한 결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략 저희가 얻은 데이터는 대략 한 2바 정도까지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다양한 이온성 액체에서의 용해도를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NLF 상태 방정식의 어떤 그룹 기여 방식을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